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불님. 아, 네, 썸무이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아, 뵙게 되네요. 이 쌈무이 시청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훈련소에 갔다가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전반기 훈련 5주차까지 끝내고, 제가 이번에 어, 알았는데 그 해군이 네네. 좀 특이한 게 전반기 훈련이 있고 후반기 훈련이 있더라고요. 훈련소도. 네, 네, 맞습니다. 전반기 훈련 5주차 하고 나서 휴가를 한번 갔다 온 다음에 후반기 훈련 3주차를 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전반기 훈련 5주차 끝나고 나온 휴가에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 이야, 개불님.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그러면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죠? 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인데, 아, 썸무이님, 예. 혹시 그거 아시나요? 뭐죠? 지난번 인터뷰도 그렇고 이번 인터뷰도 그렇고 하늘이 돕는 건지 둘 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네요. 오, 그런 우연이 좀 겹치네요. 네. 아, 으스스하게 그러면 또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우리 하늘을 위해서 아, 오늘 네.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시작은 썸무이님과 인터뷰했던 그날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제 썸무이님과 인터뷰를 끝낸 그날 밤에 제가 자취할 때 알게 됐다던 무속인 분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저에게 답변해 주시길 방 구석마다 팥을 뿌려놓고 문 앞에 소금 한 접시를 놔두고 잠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날 무속인 분께서 시키신 팥하고 소금하고 배치를 딱 해놓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음. 진짜 안심하고 그래도 이분이 뭐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잠에 들었는데 아 지금도 그날 안심하고 잠에 든 제가 미울 정도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날은. 왜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또 가위에 눌렸습니다. 음. 매일 밤마다 이제 저를 괴롭히던 귀신이 눈에 구멍이 뻥 뚫리고 그 구멍 사이로 머리카락이 흩날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면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빨갛고 쥐잡아 먹은 듯한 그런 얼굴에서 눈구멍 사이에서 물풀처럼 찐득하게 피 같은 게 자꾸 흘러내리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입을 쩍 벌리고는 뭔가를 먹는 것처럼 쩍쩍 소리가 나게 입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귀로 들으면은 쩍쩍쩍쩍쩍쩍쩍 이런 소리를 반복을 하는데 음. 조금 비속어를 사용해서 진짜 '나 죽는구나. 나 지읒했다. 오늘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음. 그러는 순간 가위에 풀리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 제가 이야기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게 음.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기는 가위 눌리고 나서 1 시간에서 2 시간 동안은 그러고 있었었어요. 와. 그리고 다음날 너무 무서워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속인 분께 전화를 걸었는데 음.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아 너무 이른 아침에 전화를 걸어서 못 받으신 거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그분께서 부재중 전화를 보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줄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죠. 음. 그런데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네. 퇴근을 할 때까지. 퇴근하고 나서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전화도 계속 넣고 문자도 남겼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제가 닷새 동안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일도 좀 쉬었고요. 오. 요게 그날 느꼈던 게 귀신이 저한테 악의를 보인 지는 꽤 되었는데 그날 밤 가위에서 저한테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음. 이게 섬뜩하다라고는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뿐만 아니고 다시 잠에 들면 이번엔 죽는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닷새 동안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하고 둘째 날에는 출퇴근길 버스에서 좀 자고 점심시간에 쪽잠 조금 자고 밤에는 PC방에서 밤을 새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도대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냐고. 근데 저는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어머니가 저에게 왜 화를 내는지 또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살고 싶다.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새면서 지낸 지 5일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정신이 완전 무너진 상태고 어머니는 퇴근하시고 저를 보시더니 도저히 못 보겠다면서 무당집이든 절이든 날 밝으면 가자. 일단 한숨 자라 하면서 저를 방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일단 한숨 자라 해서 잠은 자겠는데 도저히 불을 끄고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 자겠다. 그냥 밤새고 가자 하면서 방에 불을 켜고 유튜브랑 웹툰 딱 장전해놓고 밤을 새려고 했는데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다행히 가위에 눌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특이한 내용의 꿈을 하나 꿨어요. 오죽했으면은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켜가지고 꿈 내용을 핸드폰에 싹 다 적어놨어요. 요 꿈 내용이 뭐였냐면요. 꿈에서 제가 어떤 과수원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지? 라고 생각할 틈도 없이 뒤에서 흙 밟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흙 밟는 소리 아시나요? 저벅저벅 하는. 그런데 분명 과수원이라서 흙바닥인데 진흙을 밟는 것처럼 좀 찐득하게 뭔가를 밟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약간 찰박찰박하게. 네네네. 그 머드 축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소리가 막 저한테 가까워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눈에 구멍이 난 그 여자 귀신이 한 손에는 약초괭이 혹시 아시나요? 그 약초괭이를 들고 저한테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반대편으로 진짜 있는 힘껏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나무를 지나치고 넘어지고 구르고 하다 보니까 눈앞에 낡은 컨테이너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숨이 막 차오르고 일단 어디에 숨고 싶어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바로 일단 문을 잠궈놨어요. 책상하고 의자도 싹 다 문 앞에 막 찡겨가지고 바리게이트처럼 세워놨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여자가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쾅쾅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다 못해서 뭔가로 쇠를 내려치는 문고리를 아마 손에 들고 있던 약초괭이로 내려쳤던 거겠죠. 깡깡깡 거리는 소리도 같이 들리니까 미친 듯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그쵸. 혹시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는 다른 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컨테이너 내부를 한번 싹 둘러봤는데 문은 없고 웬 제사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뭔 제사상이지?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앞에 서서 저를 2번을 딱 했어요, 제가. 그러고 딱 일어나니까 뭐 컨테이너도 없고 과수원도 없고 그 여자도 없는데 눈앞에 시골집, 되게 큰 시골집이 한 채 서 있더라고요. 안이 봉봉해져가지고 뭐지? 일단은 그 여자가 나한테 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살아야겠다. 하면서 대문을 막 두드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미친 여자가 쫓아오고 있다고 진짜 너무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문을 턱 열더니 일단 들어오라고. 네. 하면서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앉아서 이야기 천천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막 쫓기던 상황이라 컨테이너 안에 있던 상황이라 막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아무 미동도 없이 그랬냐? 일단은 저 가서 앉아있어라. 요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 꿈에서 제가 나 방금 미친 사람 취급받은 건가? 하면서 일단은 앉아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마당을 싹싹 쓸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참을 마당에서 빗자루질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저한테
등록 한번 시켜주지 않겠냐고. 에?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죽겠는데 밖에 그 여자가 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등록이 웬 말이야 했는데 아 왠지 이 아저씨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뛰어가서 등록을 한번 쫙 하고 아저씨가 너도 한번 해라 하면서 제 등에도 찬물을 한번 확 끼얹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조금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아저씨가 저한테 아까 거기 어디냐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거기 과수원이었어요. 하니까 가자 하면서 앞장을 서시더라고요. 어떤 과수원인지 말씀도 안 드렸는데요. 그러더니 과수원까지 더벅더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문제의 과수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과수원 보자마자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러더니 과수원 입구에 복숭아 나무가 엄청 큰 게 한 그루가 있었어요. 정말 큰 복숭아 나무. 그러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뚝 꺾으시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어 들어가시더라고요. 과수원으로. 그러더니 저한테 꽤 넓은 곳이라고 길 잃을 수도 있으니까 잘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등에 콕 숨어가지고 조용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많이 걷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잠깐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미친 듯이 깡깡깡깡깡깡 쾅쾅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분명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요. 하면서 뒤를 확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컨테이너 앞에 서가지고 계속 그 약초갱이로 문 손잡이를 찍어대고 있고 한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보자마자 지금도 심장이 철렁한데 그 꿈속에서는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주저앉으니까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뛰어드는 거예요. 아 죽었다. 이건 진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아저씨가 아까 복숭아 나뭇가지 하나 꺾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그 여자를 힘껏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 순간 어안이 벙벙해지면서 막 무서웠던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황당한 마음 막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 아저씨는 그 여자를 막 눕혀놓고 미친 듯이 진짜 매 타작을 한다는 거를 제가 처음 봤어요. 꿈에서. 한참을 두들겨 패시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뒤를 휙 돌아보시더니 저한테 집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자 머리채를 콱 잡은 채로 바닥에 무슨 쓰레기 봉투 끌고 가는 것처럼 질질 끌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시더라고요. 무서워도 일단 알겠다 하면서 저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도 그 여자가 엄청나게 화난 얼굴로 입에서 핏물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약초갱이는 또 얼마나 그렇게 휘두르는지. 그래도 아저씨가 끌고 가는 중이어가지고 안전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비주얼을 가진 채 그런 행동을 해대니까. 그래서 아저씨랑 거리를 좀 두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아저씨 집에 도착을 했고 아저씨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여자를 마당에 집어 던지더니 대문 옆에 빗자루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빗자루를 들고 과수원에서 하시던 것처럼 그 여자를 또 힘껏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또? 네. 와. 그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좀 꽃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네, 이게 무서웠다 보다는 그 귀신 때문에 제가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당한 게 많으니까. 네, 한이 풀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한참 두들겨 맞던 여자가 숨 한 번 제대로 못 내쉬고 손가락 하나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두들겨 맞으니까 그제서야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이제 괜찮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방 쪽으로 고개를 까딱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엥? 했는데 아저씨가 그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 보고 들어가자고 하면서 저도 이제 뒤따라 들어갔어요. 대청마루가 쫙 있는 그런 시골 집이었거든요. 그 집이. 그 중에서 방 한 곳에 딱 들어가시더니 저한테 들어오라고 손짓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저도 네 하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제사상이랑
엄청나게 큰 병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병이지? 하면서 일단 아저씨 앞에 앉았는데 아저씨가 제사상 앞에 턱 앉으시더니 술 한 잔 따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요거 술병이구나. 혹시 그 대병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오, 예. 네. 옛날에 먹던 술이 대병이라 해서 되게 큰 병 안에 술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요게 그 대병이구나 하면서 제가 그 큰 병을 들어서 이렇게 술을 따라 드리는데 아저씨가 되게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부엌에 가서 물컵 하나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웬 물컵 하면서 이제 물컵을 가져다 드리니까 거기에 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도수가 꽤 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면서 물컵에 술을 따라 드리니까 술잔을 다 채우기도 무섭게 그 물컵에 든 술을 한 번에 원샷을 빡 때리시는 거예요. 와,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제사상에 생선도 올라가잖아요. 구운 생선. 그 생선 껍질만 한두 번 뜯어 드시더니 또 저한테 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술을 원샷을 하시고 생선 껍질만 조금 뜯어 드시고 또 술 드시고 생선 껍질 부분만 조금 뜯어 드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보는 저도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식 먹으려고 수저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무서운 표정을 딱 지으시더니 어딜 하시면서 제 뺨을 빡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뺨을? 하면서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아저씨 얼굴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네가 먹을 상도 아닌데 그걸 네가 왜 건드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안 먹을게요. 하고 있는데 표정을 금방 싹 푸시더니 저한테 난데없이 니네 할머니 아직 구멍가게 하고 계시냐고. 뭔 구멍가게요? 그러더니 또 아저씨가 니네 이모 잘 지내고 있냐고. 그러면서 가족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구멍가게 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거든요. 이모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가족 이야기 같기도 한데 또 구멍가게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네네 듣고 있었는데 대뜸 저한테 앞으로 잘 부탁한다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니 이제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일어나자마자 이게 보통 꿈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휴대폰에 꿈 내용을 전부 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날은 특이하게도 진짜 꿈 내용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도 기억이 막 나고 저를 쫓아오던 그 여자 귀신 모습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퇴근하고 나서 같이 저녁을 먹는데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한테 할머니 옛날에 구멍가게 한 적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 누가 말해줬냐고 저한테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첫 인터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귀신이나 신, 종교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꿈에서 있었던 일들을 싹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살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 너네 할아버지라고 즉 어머니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어머니한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침마다 마당 싹싹 쓸고 계시던 모습, 마당 쓸고 나서 듭목하던 거, 술은 무조건 물잔에만 따라 마시던 거, 안주는 소소하게 쬐끔씩 잡수시는 거, 그리고 꿈에서 봤던 집이 어머니가 사시던 고향집이랑 똑같은 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뭐야.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짜 소름 돋았던 건데 제 꿈 시작이 과수원에서 귀신한테 쫓기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컨테이너에 숨고 거기서 제사상을 봤다고 했죠.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이 외할아버지가 과수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과수원 안에 사무실이 있었고 거기서 돌아가셨대요. 그 사무실이 혹시 컨테이너였나요? 네, 컨테이너로 만든 사무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쳤다. 뭐지? 진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아니 진짜냐고. 나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다.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응. 혹시 꿈의 마지막 부분에서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음.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꿈 내용을 끝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지막에 외할아버지가 나한테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뭘 그렇게 잘 부탁한다고 했냐고 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 그냥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니네 외할머니랑 이모가 일정도 너무 바쁘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올해부터 제사를 저희 집으로 가져온다고 했던 거예요. 어? 그러면 잘 부탁한다는 말이 설마? 저도 그 설마를 그때 생각했습니다. 헐.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소름도 소름인데 이게 그 아저씨가 생전에 저희 외할아버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나게 안심이 또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날 자기 전에 마른 안주랑 정종 한 병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할아버지 사진 앞에 차려드리고 잤습니다. 와. 제가 5일 동안 잠을 한숨도 제대로 못 잤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잠에 드니까 꿈 한 번 안 꾸고 16시간을 내리 잠만 잤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제가 인천에 있는 자취방에 짐을 정리하러 인천으로 올라갔어요. 어. 자취방에 짐을 막 정리하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가 좀 모자라고 목도 좀 마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쓰레기 봉투랑 음료수를 사러 자취방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갔어요. 네. 그런데 그 마트가 제가 자취하던 시절에 정말 자주 가던 마트였어요. 음. 그리고 제가 그 마트에 가면 그 마트 주인 아주머니가 항상 어떤 손님과 수다를 떨고 계셨는데 그 손님이 바로 제가 인천에서 알게 되었던 무속인 분이에요. 아.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마트 아주머니가 오랜만에 저를 만나서 막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내용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뭐죠? 마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인천에서 알게 되었다는 무속인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어?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응. 근데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날이 저랑 연락이 끊긴 다음 날이었어요. 헐.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쪼듯이 물어봤거든요. 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막 당황하시면서 아 나도 어떤 사고인지 정확하게 모른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에? 아니 그럼 그 소문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그 무속인 분이 사실은 새우니를 길러서 신으로 모시다가 천벌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아. 그래서 제가 새우니? 왜 뭐지? 마트에 파는 새우 그거 말하는 건가 싶어서 새우니가 뭐냐고 아주머니한테 또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아 그냥 귀신 종류다 음.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새우니가 정확하게 어떤 귀신인지 뭔지 신인지 귀신인지도 잘 모르지만 귀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귀신을 키워서 그걸 신으로 모신다? 정상적인 무속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그 3월 26일 날 첫 인터뷰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4월 7일 날 저한테 인제 네. 카톡이 와서 개불님이 물어봤죠. 아 네 그 맞습니다. 세훈이가 혹시 뭔지 아시냐. 네네. 그래 가지고 뭐 저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은 못 해 드리고 뭐 나무위키 뭐 그런 데 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물어봤구나. 네 맞습니다. 와 미쳤네. 뭐 여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쌈무이님이랑 인터뷰했던 날 음. 무속인 분이 저한테 뭐 방구석에 팥을 놓고 뭐 문 앞에다가 소금을 놔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좀 잘못된 방법이었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돌아가신 분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솔직히 돌아가신 분이 소문이 그렇게 안 좋게 나기도 좀 쉽진 않잖아요. 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좀 잘못된 방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세훈이는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엮여 있는 그런 귀신 중에 한 종류였고 그리고 무속인 분이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을 그런 거를 비방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음음음.
네. 그런데 제가 그 비방을 하고 나서도 진짜 무서운 가위에 눌렸으니까 '이건 잘못된 방법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근데 딱히 뭐 구석에 뭐 파츠를 넣고 뭐 소금 넣고 이게 딱히 이상한 비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뭔가 잘못되긴 했나 봐요. 네. 이게 음. 뭐 방식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어울리지 않는 비방이라든지. 네. 저도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별일이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무서운 예. 걸 떠나서. 그래서 그 무속인 분에 대해서 다른 소문이나 혹시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나 해 가지고 자취방에서 짐 빼기 전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막 물어봤는데 애초에 그 무속인 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음. 요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하는데 진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와. 진짜 리얼이네요. 네. 그리고 요렇게 끝나면은 또 재미가 없을까 봐 제가 보너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혹시 오. 들어보시겠어요? 다른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꿨던 꿈이랑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오. 요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꿈에서 할아버지를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냥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 그쵸. 네, 그 이유가 제가 태어나기 한참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기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어머니께서 겪은 이야기입니다. 예. 할아버지가 생전에 딸만 셋인 딸부자셨어요. 음. 그중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막내딸이셨는데 막내딸을 엄청나게 좋아하셨대요. 음. 그런데 어머니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 주고 아껴 주시던 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니까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셨대요. 음. 그런데 요게 상실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감이 사라질 정도여서 몸살도 같이 겪으셔 가지고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지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른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러 가니까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셨단 말이에요. 음. 그러시면서 밤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머니가 방에 혼자 앉아서 막 울고 계셨대요. 그러고 계시면 담벼락 위로 할아버지 목만 둥둥 떠다니면서 어머니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셨대요. 예? 어머니는 너무 무섭죠. 어린 나이에 몸도 안 움직여지지, 밖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목만 둥둥 떠다니면서 이름 부르고 문 열어달라 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음. 이 꿈을 매일매일 꾸셨는데 그 꿈보다 더 무서웠던 건 꿈에 깨면은 항상 눈앞에 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대요. 어. 이거를 참을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저희 외할머니께 달려가서 "엄마, 내 아버지 사진이 너무 무섭다. 이거 좀 어떻게 해 주라."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대요. 음.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또 되게 쿨하셔요. 바로 사진을 다른 방으로 치우셨어요. 와. 그런데 요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덧붙인 이야기가 있는데 음. 귀신은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산 사람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꿈속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문을 열어드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 또 왜 내 꿈에서 그리 행패를 부려놓고 보고 싶을 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셨으면서 왜 본 적도 없는 손자 꿈에 나타나서 도와주는 거냐고 요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안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되게 씁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아.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근데 그 문 열어 네네. 달라고 했던 존재가 네. 할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뭔가 더 다른 어떤 무서운데요? 저승차사가 같이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아프셨던 어.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깐요. 그렇게 아프셨다고 생각하니 했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데요. 어. 아무튼 오랫동안 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저는 오늘 네네네. 이렇게 해군 훈련소 1차 훈련 끝나고 잠시 휴가를 받아서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시고 인제 또 2차 훈련소 들어가시죠? 네, 후반기 교육 모레 들어갑니다. 모레.
네, 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대 배치 받네요. 맞습니다. 자대 배치는 이미 끝나서 이제 어. 배 타러 이동만 하면 됩니다. 아유, 항상 제대할 때까지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 해군 생활하시면서 무슨 일 듣거나 네. 겪은 일이 있으면 겪으면 안 되겠지만 어, 아무튼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또 연락드리러 오겠습니다. 필승! 필승! 여보세요? 네, 개블린 잘 잤어요? 네네. 딴 게 아니고, 네. 그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보면, 그 네네. 할아버지 사진 왜 걸어놨다가 왜 엎어지고 이런 일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얼굴을 확인했을 건데, 네. 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처음 본 아저씨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풀이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아, 돼서. 요게 할아버지 젊었을 적, 그러니까 20대 중반 시절 사진이고요, 사진상으로는. 네. 거기다가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흑백 사진이어서, 아, 네.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 40대에서 50대 정도 되는 나이에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하니까 이게 사진 보고 나서 같은 사람인 걸 인지했을 때는 아, 같은 사람이구나 했는데 꿈에서 봤을 아, 때는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이제 요거, 궁금증이 네. 풀렸네. 아, 이것도 설명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네네. 이제 저는 제 역할이 음,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네네. 제가 풀어내야 되니까 네. 이제 궁금증이 풀렸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혹시 그럼 이것도 또 인터뷰에 추가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통화번호로 하면 될 것 같아. 살짝. 아,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네. 궁금한 게 네네. 실제로 이제 액자 속에 들어가 있던 할아버지 사진은 20대 당시 사진이었고 네, 맞습니다.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40대에서 50대 그 중간쯤 되는 나이대. 네, 맞습니다. 거기다 사진이 흑백이어서 아, 제가 알아보기가 그리고 힘들었어요. 추가로 궁금한 게 할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죠? 할아버지가 40대 아, 중반이었는데 간경화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진은 없었고 20대 때 사진 액자에 걸린 거를 어머니가 가져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 싹 다 풀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대 조심히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지키러 가보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연락 줘요. 네. 네.